뉴스 속보입니다. 2025년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등 인근 지역까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약 11만 6천 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불에 타고 수많은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수천여 채가 전소되는 등 큰 재산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강풍과 건조특보가 이어지면서 진화 작업에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주민 대피와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시 현장에 있었던 주민 한 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처음에는 멀리 산 쪽에서 연기가 나는 정도여서 이렇게까지 큰 산불로 번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면서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고 주변이 금방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후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이 계속 울리면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고 주민들도 급하게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대피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너무 갑작스럽게 대피해야 해서 필요한 물건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 이동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주민들 모두 많이 불안해했습니다. 또 연기가 심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불이 마을까지 번질까 걱정이 정말 컸습니다. 당시 재난 정보나 대피소 위치는 어떻게 확인하셨나요? 네, 휴대전화로 온 재난 문자를 가장 먼저 확인했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급하게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당시에는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주민들 모두 많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상황 발생 시에는 재난 문자뿐 아니라 정부의 재난 안전 서비스인 안전 디딤돌 앱과 국민안전이사 등을 활용해 대피소 위치와 국민 행동 요령을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안전 디딤돌 앱은 긴급 재난 문자와 재난 정보, 주변 대피소 위치 등을 제공하며 국민안전이사에서는 재난 상황별 행동 요령과 안전 수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난 이후 주민들의 심리적 회복과 지원 역시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소 재난 예방 수칙을 숙지하고 재난 상황에 대비한 행동 요령을 미리 알아두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상 뉴스였습니다. 재난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조가 준비한 발표를 통해 재난의 의미와 다양한 유형, 실제 사례와 재난과 정신건강의 관계, 재난 이후 나타날 수 있는 PTSD와 예방법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의 정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재난이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자연현상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는 사건을 말합니다. 흔히 재난이라고 하면 건물 붕괴나 지진과 같은 외형적인 피해만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재난은 개인과 지역사회 전체의 정신건강에 장기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큰 사건입니다. 재난은 크게 인간의 부주의나 시스템 부재로 발생하는 사회재난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으로 구분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대규모 압사사고로 생존자와 유가족들에게 극심한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이후 생존자들은 사고 당시 기억이 떠오르거나 악몽을 꾸는 등의 PTSD를 겪었으며 일반 국민들 역시 불안감과 공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재난이 사회 전체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례인 코로나19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감염병 재난으로 사회적 관계 단절, 고립감을 경험하고 우울감과 무기력을 경험하는 코로나 블루라는 사회적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가 증가하면서 자살 위험 또한 높아져 감염병 재난 역시 장기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연재난 역시 심각합니다. 최근 빈번해진 집중호우와 포항 지진과 같은 사례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함과 동시에 반복되는 재난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며 일상회복을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재난은 불안, 우울, 수면장애, PTSD 등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심리 지원과 회복이 중요합니다. 지난 5년간 행정안전부의 재난 피해 경험을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사회 재난 피해 경험은 감염병이 일반 국민과 취약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약계층 중에서는 장애인의 피해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피해 경험은 취약계층의 일반 국민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노인의 피해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재난 유형별로는 풍수해와 폭염 피해가 많이 나타났고 취약계층은 한파와 같은 재난에도 더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입니다. PTSD의 주요 증상은 재난 상황에서 겪은 극심한 공포가 사건이 끝난 후에도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재경험 증상을 유발합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장소나 사람을 피하는 회피 반응,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는 과도한 각성 상태가 나타나며 이는 곧 사회적 관계와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또 지속적인 불안과 우울함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대인관계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방치할 경우 만성적인 정신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어 초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상담이나 약물치료를 통해 PTSD 치료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중심으로 재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세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고를 경험한 국민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기관인 국가 트라우마 센터,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지원기관으로 재난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상담과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 경험자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회복을 돕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산업재해, 사고, 감정노동 등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돕는 직업트라우마 센터 등의 기관이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복지 자원을 연결하며 재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핵심적인 역할 수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 이후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심리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정신건강 예방 교육 및 심리적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실천 방법입니다. 앞서 뉴스 영상에서 보셨듯이 안전디딤돌이나 국민안전이사와 같은 앱과 사이트를 활용해 평소 재난 대비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난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개인과 사회 전체의 삶과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 상황에서는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심리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론 5조 재난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